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단원입니다. 3단원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약간 중학교 수학의 약간 특징이죠. 수학책을 펼쳤는데 영어 알파벳이 있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어 알파벳을 계산하는 문자의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페이지 한번 복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규칙과 대응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사과의 개수가 세모 개일 때 그 전체 가격을 네모 원이라고 하는데 한 개 가격이 500원이면 두 개 가격은 1,000원, 세 개 가격은 1,500원, 네 개 가격은 2,000원, 다섯 개 가격은 2,500원이야. 이때 이들의 관계를 세모와 네모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라고 하면 가격 네모 원은 한 개당 가격인 500원 곱하기 세모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완벽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가 네모 세모가 아니라 YX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영어 알파벳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자가 사용된다는 것만 달라지고 결국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8을 곱한다는 걸 한 번 해주시면 4분의 1한테도 한번 곱해줄 거고요. 더하기 튀어나오고 뒤에 있는 2분의 1한테도 곱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2 더하기 4다. 정답은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너네 할 줄 알아? 두 번째. 여기 뒤에서는 1.5 곱하기 1.5가 곱하기가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너네 이거 묶어 쓸 줄 알아? 1.5 곱하기를 묶어내고 남은 걸 써보면 5.5 더하기 4.5가 남는데 1.5 곱하기 자 괄호 안을 계산하면 이게 10이 되니까 아 너는 15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문자의 사용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이나 어떤 금액 또는 뭐 수량이나 뭐 전체의 매출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보통은 우리가 소문자 X를 가장 많이 쓰게 되거든요. 600원짜리 연필 X자료의 가격. 한 자루는 600원, 두 자루는 1,200원, 세 자루는 1,800원. 그러면 X자루는 Y는 600 곱하기 X다. 이게 만약에 총 가격, 이게 개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더라 이거입니다. 이때 우리 단위 쓰는 거 조심하도록 해요. A% X1 뭐 X 시간 이런 식으로 단위는 좀 붙여주기로 하고요. 이때 여기서 포인트 되는 얘기들이 조금 있어.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가셔야 될 것들 미리 스포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정가, 원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도 유명한 거속시라고 하죠.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농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확인 갑니다. 자, 상제는 어버이날을 맞아 꽃다발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장미를 X송이라고 할 때 나머지 꽃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자, 해바라기는 장미보다 두 송이가 더 많대. 근데 얘들아 장미는 X송이잖아. 그럼 해바라기는 X 플러스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튤립은 장미보다 한 송이가 적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데이지는 장미의 두 배래. 그러면 EX라고 쓸 수 있다. 선생님 EX가 뭐죠? 그쵸,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장미의 두 배다. 그래서 X 곱하기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봉지에 Ag인 과자가 세 봉지가 있대. 그러면 전체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3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단위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람 붙여줄게요. 자, 두 번째 별표 갑니다. 자, 이거 오랜만에 나옵니다. 공책 필기 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약간 컴퓨터 마우스 같기도 하고 무당벌레 같기도 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여러분은 사진처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리와 속력과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거리 있잖아요. 거대하다. 뭔가 이 거리? 거대하다의 거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냥 우리 외우자는 거야. 선생님, 거리는 왠지 거대하다는 앞글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는 가장 위에다 쓸 거예요. 거리. 나머지 속력과 시간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보통 거속시라고 외우니까 거를 위에다 쓰고 속시 이렇게 쓸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가끔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고요. 선생님, 시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거리를 구해달라잖아? 그럼 거리를 손으로 가려. 그럼 뭐만 남아? 속시만 남죠. 근데 여기는 지금 곱하기 관계거든. 여기는 이 선은 이 나눗셈 선이고 여기는 얘는 곱하기 관계야. 그래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리를 손으로 가려봐. 그럼 뭐만 남아? 속력 곱하기 시간만 남지?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이렇게 구하면 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선생님 속력 구해달라는데요? 라고 하면 속력을 가려. 그럼 얘들아 진짜 보이는 그대로 읽어봐. 뭐가 보여? 시간 분의 거리가 남지? 그래서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시간을 구해달라는데요? 그럼 시간을 손으로 가리고 그냥 요거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어.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돼. 속분의 거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바로 T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하래. 내가 거리 구하래. 그럼 거리 여기 손으로 가려. 여러분 책 손가락으로 가려요. 엄지손가락으로 가려. 그러면 뭐가 남는 거야? 바로 여기를 이렇게 가려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남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말 그대로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시면 돼요. 속력 시속 50km, 시간 t.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50 곱하기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리의 단위는 미터 혹은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잖아. 그 거리의 단위는 항상 속력에 맞추는 거야. 속력 뒤에 지금 킬로미터가 나왔으니까 정답은 킬로미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속력을 구하래. 근데 거리 50km를 2시간 동안 달렸다. 그럼 이 자동차의 속력은 무엇이니? 선생님 속력 구하라는데요. 그럼 속력을 손으로 가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해서 25km per 시간.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시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분속, 시속, 이렇게 초속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나요. 거속시는 여러분들 이 무당벌레 그림만 외워주시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속시. 이거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이 무당벌레 그림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외우도록 합시다. 미룰 건 아니에요. 자, 3번 갑니다. 정사각형인데요. 한 변 길이가 x래. 근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x거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 한마디로 x 곱하기 4cm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뭔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이거 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거를 한번 보고 싶냐면 네 개를 한번 다 같이 보고 싶네요. 자, 1번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가 a 미터인 끈이 3등분이 되어 있대. 그때 한 조각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a를 3등분해서 한 조각이니까 이거는 3분의 a 미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a 미터. 그 다음에 1200원인 공책 X권을 사야 된대. 그러면 한 권 사면 1200원, 두 권 사면 2400원, 세 권 사면 3600원, X권 사면 1200X 이렇게 돈이 나오고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막 한 6,000원 나왔어. 그럼 내가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 얼마 받아? 4,000원 받잖아. 그때 얘들아 10,000원이 더 큰 돈이기 때문에 10,000원을 앞에 써줘야 돼. 10,000원을 내고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직 뒤에 내용을 안 배웠으니까 10,000원을 내고요. 저는 1,200원짜리 X1을 샀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원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돼요. 1200X라는 그 금액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수중에 10,000원밖에 없어서 10,000원을 내고 이거의 차익을 거슬러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3번 별표지입니다. 오늘 노트 정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10의 자리가 5고 1의 자리가 3이야. 그러면 이거는 50 더하기 3 해서 우리가 53 이렇게 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해. 5 더하기 3 아니에요. 이 5라는 아이는 5처럼 보이죠? 근데 자릿수가 10의 자리라 50 더하기 3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있어서 37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실제로 이거는 3 더하기 7 더하기 2가 아니라 300 더하기 70 더하기 2 해서 37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 x, 1의 자리 y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10의 자리 숫자의 x에다가 자릿수 10을 곱해야 돼.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30 이렇게. 더하기 1의 자리는 뭐 딱히 안 더해도 되죠. 그래서 그냥 y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10x 플러스 y 이렇게 3번의 정답을 쓰시면 되고요. 4번 마지막 별표 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농도입니다. 농도는요 얘들아 저는 친구들이랑 보통 그냥 거의 세뇌시키듯이 하거든.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자. 물론 다른 공식들도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바로 이 비커를 그렸을 때 이 농도가 9%인 전체 소금물 Xg에 여기 소금 알갱이가 얼마 들어있냐 이 소금 알갱이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소금의 양 공식은 우리 달달 외워봅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저 선생님 이거 10번 반복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집이면 입 밖에 내시고요. 학원이면 입 밖에 내세요. 어쨌든 입 밖에 내세요. 이거 오늘 집 가는 내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번만 말해보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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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농도 9%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 100분의 9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농도를 다시 분수로 바꾼다는 거야.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정답이야 얘들아.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 100분의 농도, 농도가 뭐 12%래? 그러면 100분의 12. 농도가 20%래? 100분의 20.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래서 이 문제 소금의 양 끝났어요. 100분의 9 곱하기 소금물의 양. 저 이 농도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외워달라고 부탁드릴 공식 진짜 세상에 이거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 해주실 수 있죠. 이 페이지에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무당벌레 그림 거속식, 두 번째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세 번째 이거 자릿수 이거 해주는 거 300 더하기 70 더하기 2 이거 세 가지 진짜 여러분 꼭 한 번만 외워주시길 바래요. 이것만 외워주시면 나머지 남은 내용은 이제 정가와 판매 가격인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위에서 쓸 때 여러분 종종 아까도 계속 10 곱하기 x를 제가 얘기할 때 자꾸 10x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관련한 그 문자를 생략하지 않으면 곱하기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식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우리 곱하기는 생략하자. 근데 얘들아 덧셈은 생략하면 안 된다. 얘들아 2 더하기 3을 2, 3 이렇게 쓰면 되냐? 이건 안 돼. 물론 숫자의 세계에서 곱하기도 생략하면 안 돼. 근데 언제는 생략할 수 있냐면 이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있잖아. 문자. 숫자 곱하기 문자 또는 문자 곱하기 문자에서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를 생략할 수 있더라는 거야. 덧셈 뺄셈은 생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칙 조금만 따라갑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숫자와 문자 사이에서는 수를 문자의 앞에 쓰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2는 곱하기 생략하고 a2가 아니라 2a
b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부호 먼저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1 곱하기 문자. 얘들아 근데 1 곱하기 a는 모든 숫자는 1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1 곱하기 52는 그냥 52잖아. 근데 이건 문자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1 곱하기 a는 1을 그냥 생략해서 a. 자, b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은 생략하지만 부호는 살려서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쓰자는 거야. a 곱하기 b는 ab. x 곱하기 y 곱하기 z는 x, y, z 이렇게 쓰자는 거야. 여러분 알파벳 순서 알고 계시죠? A, B, C 순서고요. X, Y, Z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우리 앞에서 배운 지수 사용해서 거듭 제곱으로 쓰지. A를 2번 곱해서 A제곱. x를 3번 곱해서 x 세제곱 이렇게 써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번 갈게요. 우리가 1을 생략하자고 했지 0.1 같은 소수를 생략하자고 하진 않았어. 0.1 곱하기 a를 선생님 1 생략해서 0.a. 여러분 이건 진짜 웃긴 거야. 나 이런 거 본 적 없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0.1a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괄호가 있을 때에는 3 곱하기 x-1이라서 3 곱하기 x-1 숫자 항상 먼저 괄호 뒤에 근데 곱하기 생략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나눗셈도 생략할 수 있다 했잖아요. 나눗셈도 이렇게 그 법칙이 다양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기는요 항상 곱하기 하고 역수 바꾸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곱셈 위에 있는 법칙 따라가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미 해봤는데 3 나누기 2는 3 나누기 2에서 2분의 3 7 나누기 10은 7 나누기 10 썼었던 거 기억해요? 똑같아요. a 나누기 3은 a 나누기 3인 거야 얘들아. 이렇게 쓰면 끝나지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필수 문제 2번 갑니다. 자, 법칙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x지.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알파벳 순서대로 곱하기 생략해서 a, b, c. 자, 이거도 갈게. a랑 x 중엔 당연히 알파벳 순서로 a가 먼저 오고 x가 나중인데 x가 3번 곱해졌으니까 a,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y 나누기 5, 5분의 y 이렇게 되고요. a 나누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얘도 x 마이너스 y 나누기 4 해서 4분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2-1번에서 조금 풀어드리고 싶은 건 일단 2번. 예를 들어서 A랑 C 중에는 알파벳 순서가 A, C가 먼저고 그 다음에 괄호는 뒤에 이렇게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써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 4번에 잘 봐 얘들아. A 곱하기인데 이거 2b까지가 하나의 분자야. 그러면 뒤에 거 역수로 바꾸면 2b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된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간혹 A 곱하기 2분의 3 B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역수로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3분의 2b 그 자체라 2b 자체가 분모로 내려가야 돼 얘들아. 그치?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2b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데 a 곱하기 3은 그냥 숫자 먼저 쓰면 3a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2번 한 번만 가볼게요. 자, x 곱하기 y, xy 나누기 2 이렇게 써버리면 그만이고요. 뒤에 거 천천히 가자. x 나누기 y를 갔어. 여기까지는 했어. 근데 곱하기 2-z가 있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참고로 선생님 2-z를 이렇게 가운데에다 쓰면 어때요? 완벽하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중앙에 쓰는 건 분자에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떻게 써도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문장 읽을 때 다음을 띄어 기호 띄어 이거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지요. 이렇게 읽잖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생략한 식의 로나타내시오 이렇게 읽으면 이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수학에서의 이 띄어쓰기 역할이 바로 더하기 빼기예요. 3번의 별표 100만 개. 3번에 여러분 어디서 띄워주셔야 되냐면 바로 더하기에서 끊어야 돼요. 더하기에서 끊어. 더하기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그 문장의 단위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읽지 않잖아. 그래서 얘 따로야. x 나누기 y를 따로 생각하세요. 그럼 x 나누기 y 더하기 띄어 썼어. 그 다음에 b 나누기 9a인데 그럼 b 곱하기 9a분의 8이니까 9a분의 8b다 해서 나는 학교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나누기 y 더하기 9a분의 8b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더하기 빼기에서는 꼭 문장 단위를 끊어서 그 전에 거 쓰고 더하고 그 전에 것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h. 얘들아 이건 더하기 빼기가 없어. 이건 한 몸이니까. 곱하기 h. 근데 a 플러스 b보다는 h가 알파벳 순서로 뒷순이니까 h 뒤에다 쓰고 나누기 2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가볼 건데 쌤은 어디를 갈 거냐면 바로 1번에 5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제가 1번에 5번에 강조드리는 이유. 자, 2번도 한번 가볼게요. 2번에 얘들아 잘 봐. 너네가 영어학원에서 주어 동사를 끊어 읽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뺄셈에서 끊어 써야 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단어식으로 끊어 써야 돼. 그러면 앞에 거가 6배의 c 플러스 1 이거가 곱하기 기호가 생략이 되고 빼기 4 이거야.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어. 더하기 빼기는 생략할 수 없어.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번도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끊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뺄셈에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써볼게 선생님이 잘 봐. A 빼기 그럼 뒤에는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야. B 나누기 A 근데 곱하기니까 여기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끝이야 얘들아. 더 이상 간단하게 써질 수가 없어. 얘는 외톨이야. A 빼기 B 나누기 A 곱하기 2 B 나누기 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를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써준다라는 거지. 더 이상 간단해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도 더하기에서 끊어야지. 그럼 앞에 거는 써줘야 돼. 잘 봐. 잠깐 떼어내볼게. x 곱하기 이거 역수로 바꿔. y분의 3 곱하기 x야. 그럼 해볼까? 분모에는 y밖에 없고 분자에 이거 간단하게 쓸 때 y분의 자 숫자를 먼저 쓸 거고요. 문자 두 개 뒤에 x제곱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지수로 쓸 거야. x를 2번 곱해서. 그리고 항상 숫자가 앞에 문자는 뒤에.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거는 그냥 더하기 3은 별개로 쓰는 거야. 얘들아. 별개로 쓰는 거야. 이거를 한 번에 더 정리를 하겠다고 막 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가끔 선생님처럼 안 끊어서 쓰는 친구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 그냥 갑자기 여기서 막 끊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끊고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얘를 막 3x라고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얘들아 더하기는 생략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더하기 빼기에서 이렇게 끊을 수 있냐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한번 1번부터 갑니다. 얘들아, 근데 뭐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야. 괄호 안에 거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BC거든. 그럼 이거는 A 나누기 BC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그 다음에 2번도 이거 괄호 안에 거 먼저 풀게.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니까 BC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1은 1. 여기다가 A를 곱하면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해서 BC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A. BC분의 A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괄호부터 풀게. 괄호부터. B 곱하기 역수로 바꿔. 그럼 C분의 1은 오히려 C가 돼. 그러면 이거는 BC가 되거든. BC. 근데 이게 A 나누기 B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B 나누기 C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A 곱하기 C분의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분의 AB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 그럼 일단 정답은 사실 4번으로 나온 것 같고 자 5번 갈게요. 5번은 괄호가 없네요. 앞에서 차례대로 해볼게. 일단 A 나누기 B 가자. 그럼 A 나누기 B 그리고 얘들아 나누기 C를 또 하래. 그러면 A
나누기 b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누기 c를 만약에 곱하기 c분의 1로 역수로 바꾼다라고 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1, 2, 3, 5번이 다 똑같이 나오지만 4번이 다르게 나온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게 결국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3번에 한번 가볼 건데 곱하기랑 나누기 기호를 생략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A의 3배 이런 거 나오면 이제는 좀 센스 있게 빨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 A 곱하기 3이 아니라 3A 이렇게. 보다 6만큼 작은 수.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간단 그림 갑니다. 밑변 A, 높이 H야. 자, 넓이 갈게, 넓이.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는 거 알지? 근데 당연히 숫자 먼저. 문자도 알파벳 순인데 당연히 알파벳 A가 먼저고 H가 나중이니까 2분의 1 AH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가가 1,000원인 물건을 X%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때 내가 실제로 얼마를 지불했을까?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생각해봐. 약간 느낌을 좀 가지자. 여러분들이 약간 아직 뭐 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1,000원짜리를 사는데 거기 앞에 자 20% 세일합니다라고 나와 있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1,000원에 20%는 200원이거든? 너네 설마 1,000원짜리 물건을 20% 할인합니다 라고 했을 때 200원에 팔겠다는 거야? 아니면 200원을 할인한 800원에 팔겠다는 거야? 아, 그렇지. 당연히 800원에 팔겠다는 거잖아. 만약에 그걸 200원에 팔면 파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1,000원의 물건을 1,000원에 200%의 100분의 20이겠죠. 우리 퍼센트는 분수로 바꾸니까요. 이걸로 팔았다고 했을 때 내가 사는 금액은 1,000원에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0원에 100분의 20이라는 이 200원을 원래 가격에서 뺀 금액으로 사게 된다. 즉 800원에 사게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 이 모든 걸 그냥 문자로 바꿔볼게. 숫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궁금했어. 그러면 할인이 얼마나 되는 거지? 했더니 할인 금액은 1,000원의 100분의 X가 할인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할인 금액, 즉 아까처럼 따지면 200원이지? 200원에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금액이었던 1,000원에서 이 1,000원의 100분의 X를 할인 금액으로 내가 살 수 있더라는 거지. 자, 그럼 해볼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1,000원 하고 얘들아 뺄셈은 생략 불가능. 근데 이 곱하기 생략 가능. 숫자 먼저 문자 뒤에. 그래서 이거는 1000-10x 원이구나. 이거 원 이렇게 내가 지불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포인트는 원래 금액 1,000원에서 뺀다. 얼마를? 1,000원에 100분의 x 즉 10x를 뺀다 이렇게. 자, 4번에 거속시 나왔으니까 저 무당벌레 그려볼게. 여기 거속시 이렇게 무당벌레 그리시고요. 자, 거리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거리는 손으로 가리면 이거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속력 60 시간 x 나왔어. 그럼 여기서 걸린 거리는 여기서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숫자 먼저 문자 나죠. 60x. 그 다음에 나중에는 80으로 y 시간 갔대.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80y 킬로미터 이렇게 된다. 60x 플러스 80y 킬로미터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무당벌레만 외우면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 거의 아까 제가 3, 4시킬 정도로 했잖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갑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끝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이 되잖아, 얘들아. 약분하면 3이니까 정답은 3x 그램 이렇게 단위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4번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개념 설명은 끝났고요. 오늘 좀 내용은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파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책 같은 경우는 웬만한 문제를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라이트 책으로 넘어가셔서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생략하는 법, 그리고 더하기 빼기에서 그 한국말 단어처럼 끊어서 읽어내는 법, 그리고 거속시, 정가, 그리고 소금물 이 공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외우고 가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합시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